자, 어제 한 거에서 뭡니까? 풀리 쪽에 대표 거칠기를 정리 안 했네요. 풀리 쪽에 대표 거칠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풀리 부품은 우리가 거칠기 X를 마저 넣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제가 안 해놨죠? 여러분은 요거 다 하셨죠? 하셨나요? 그죠? 자, 어디가 풀리에 거칠기가 마저 안 들어갔냐면, 국부투상, 키움에, 거칠기 X 넣는 거 하고, 구멍 형상 여기에 거칠기 X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에 마저 안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칠기 X를 요거 가져다가, 일단 키움에 B2에 대해서 넣은 치수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어디 봅시다. 거칠기 X를 6시 방향의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놨고요. 여러분도 요거는 마무리 되셨죠? 네. 그리고 거칠기 X 12시 방향의 것을 12파이 H7 이 구멍 끼워 맞춤 모형차 넣은 데다가도 거칠기 X가 들어가 있었어야 했고요. 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대표 거칠기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풀리에서 사용한 거칠기 도면에 적용한 거칠기는 X와 Y가 적용이 됐어요. 맞아요? Y 어디에 있었어요? 벨트가 직접적으로 닿는 이 경사져 있는 면이죠? 34도로 경사져 있는 면. 자, 여기에 거칠기 Y도 마저 들어갔고, 그리고 재고 가공 안함 요거는 도면에서 생략된 경우죠? 풀리는 주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회주철 GC250.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품번만 풀리의 품번으로 6번 바꿔놓으면은 얘는 끝나겠네요. 네. 참, 그거 빼먹을 뻔했구나. 그래요. 그거도 마저 해야 되겠네. 자, 이 19 쪽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요거죠. 윤선 씨가 이야기해 준 부분은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봅시다. 일단 이 19라는 치수에 이거 넣을 자리가 참 애매하다. 개별 주소 W를 요렇게 여기 좀 아래쪽에다가 옮겨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을 자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넣을 자리가 하나 생기겠네요. 그래서 요 놈을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거를 로테이트해서 자, 요래 가지고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카피해서 그냥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뭐 그냥 요거 활용하는 스타일로 갑니다, 저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돌려놓고 요것이 여기에 딱 닿으면 되겠다. 문자 같은 경우도 이게 돌리면 어차피 그 자리니까 뭐 됐고. 자, 그러면은 이 풀리의 거칠기는 끝냈고 이번에는 축에 대한 부품도를 슬슬 정리를 해 볼게요. 축에 대한 부품도를 할 때 먼저 국부투상의 키움 자리가 지금 제 거는 안 돼 있어요.
후다닥 요거 만드는 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관용투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중심선 늘여 놓은 거 있는데 요거 중심선으로 잠깐 바꿔 놓고, 자, 요거 할 때 이 중심선을 카피해서 또 썼죠. 저는 요렇게 갖다 놓고 요것을 로테이트 90도 돌리는 것부터 먼저 했죠. 자, 요거를 로테이트 하는데 기준점을 여기 근처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카피 옵션 써가지고 90도. 자, 이거 스트레치로 적당하니 이렇게 늘려놓고 넉넉하니. 자, 그러면은 이제 교차점과 교차점이 있으니까 서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할 때 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 긴 선과 짧은 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교차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해요. 자, 그러면서 요거는 선 길이를 좀 조절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서클을 그릴 때 이렇게 교차가 일부러 생기게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놓고, 이러면 교차들이 잘 생겼으니까 서클 그릴 때 교점에 찍고 이런 게 이제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카피 갈게요. 카피 해서 여기 교점에다 갖다 놓고 라인을 교점에서 교점까지, 교점에서 교점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레이저로 얘는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트림 가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서클의 안쪽에 절반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외형선으로 요렇게 윈도우 셀렉트 하면 그냥 편하죠. 그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만들었고, 요쪽에도 키홈 자리 또 작업을 할게요. 카피해가지고 요 중심선을 역시 이렇게 해놓고, 로테이트 카피해서 역시 이 근처점을 딱 잡아가지고 카피 들어가서 90도 스트레치로 적당하니 늘려놓고 한 요 정도 교차가 되게. 그 다음에 역시 반복해서 서클을 교점과 교점 잡아놓고, 역시 이 서클을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라인 그리기 뭐 단순하죠. 뭐 별거 없죠. 어려운 명령 쓰는 거 아니죠. 자, 요래 놓고 요거는 지우고, 트림으로 중심선과 중심선을 가위로 잡아가지고 잘려질 거 선택해주고, 자,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외형선에 대해서 윈도우로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리고 중심선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요 정도 이렇게 날려주고, 여기도 좀 같이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뭡니까? 키움의 국부투상까지는 선을 정리했고요. 1대1로 그려진 원래 정면도이죠. 축의 정면도에서 가공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회전해서 온 겁니다. 근데 나사부를 잘 보시면 솔리드웍스에서 요 선이 넘어왔어요. 그죠? 가는 실선 이거 만들어졌을 때 요거 넘어왔었고,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에서 요 선은 캐드에서 지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셀렉트하고 저는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더 해야 될까요? 여기 RG라는 필렛 값들을 상세도에서 내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필렛 모서리 요거 잘라야 되죠. 이렇게 잘라야 되죠. 브레이크로 요거 잘라 줄게요. 자, 요렇게 잘라 놓고 여기에다가 필렛 RG가 아마 0.62인데 RG 0.6을 갖다가 적용해 봐야 요건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요렇게만 필렛 모서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것만 요렇게 자르기로 브레이크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는 실선이니까 바꿔놨어요. 순화사의 골지름, 가는 실선 바꿔놓기.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상세도에서 내가 선정지를 좀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상세도 왔습니다. 요거죠. 상세도 X로 간 거죠. X로 간 거. 요거에서 요 가는 실선으로 요거 바꿔놓고, 우리가 치수를 넣도록 할 텐데, 피치 값이 1이었을 때, 피치 값, 가는 나사, 피치 값이 1이었을 때, 단에서부터, 여기 모가지 점까지가 1.6. 이게 G1에 대한 데이터였죠. 그리고 요 단에서부터 여기 꺾어진 부분, 순화사의 지름을 나타내는 부분의 끝점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는 3이었죠. 요것이 규격에서는 G2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사 틈새. 16항이었나요? 16항 나사 틈새. 17항인가요? 땡큐. 17항 나사 틈새. 요 규격에서 지금 피치 값이 1일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규격집에서 요 각도 30도는 최소라고 해서 괄호로 묶었어요. 요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표시를 안 할게요. 자, G1과 G2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그 파이 DG로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가요? 네. 요거 구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호칭 지름 D-1.6이었죠. 뭐일 때? 피치 값이 1이었을 때. 여기서 D라는 거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과제도면에서 요거 실측했을 때 10파이, 즉 M10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자리죠. 그러면서 우리 가는 나사 적용하기 위해서 피치값 1.0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호칭 지름이 10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죠? M10으로 생각한 게 이게 호칭 지름이 10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이 D-1.6이라고 했을 때 D에다가 10을 대입하고 1.6 이렇게 돼서 파이 DG가 8.4파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파이 DG에다가 호칭 지름 D가 13 이하일 때 허용차를 얼마 넣으라고 해놨나요? 허용차. 10이었나요? 13이 아니었구나. 쏘리. 대충 이거 외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H10인가요? 자, 그러면서 나는 요런 식으로 이 상세도에다가 그 나사 틈새에 대한 이 규격에서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mm 이하가 아니고 호칭 지름이 지금 몇이에요? 호칭 지름이 10이죠? 그러면 3초가잖아요. 그러면은 13이 맞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게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호칭 지름이 D가 M10으로 봤을 때 10파이였으니까 호칭 지름 요 D가 3을 초과하기 때문에 H1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치수들을 넣는데 파이 DG 이거 넣을 때 8.4파이 해놓고 H13이라는 허용차가 이제 포함해서 치수를 넣을 텐데 얘는 절반 치수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절반 치수로 기입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DML 해가지고 선형 치수를 넣을 때 여기 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
8.6 정도쯤에서 두 번째 원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그래 놓고 요거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원본 치수 숫자는 지우고 %C 8 이거 자꾸 이상한 거 타이핑하네. 8.4 맞죠? 그리고 H13 요거는 치수 숫자를 이쪽으로 빼는 게 맞죠? 이쪽으로 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순화사의 골지름을 나타내는 가는 실선하고 혼돈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수 숫자를 빼면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 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나는 이 두 번째 치수선하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하고를 다 끄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치수 숫자가 위로 가가지고 읽기가 좀 안 좋죠? 그죠? 요 치수 숫자 클릭해서 요렇게 얘를 조금 더 내릴까? 요 정도로 요렇게 내려주는 게 괜찮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뭐를 할 거냐면 이 뭡니까? G1과 G2를 선형치수로 기입을 할게요. G1과 G2를 기입하도록 할 텐데 단의 끝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쌤 아까 1.6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상쇄도죠? 2대1로 된 거죠? 선형치수 축척 나중에 적용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 거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G2 값 넣을 자리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나는 아까 1대1 도면에서 선을 브레이크로 끊기 했었죠. 자, 선을 브레이크로 끊는데 여기를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놨어요. 끊어놨고 이 상황에서 치수 원점은 안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필렛을 이용해서 트림 모드를 자르지 않기로 쓸게요. 자르지 않기로 가고 그 다음에 R 값을 적용하는데 규격에 정해져 있는 것을 요거 앞전에는 안 보셨을 텐데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피치 값이 1이었을 때 요렇게 와서 보면은 RG라는 이 값이 여기 두 군데에 필렛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피치 값이 1일 때는 0.6을 RG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야기할 때 마저 못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필렛에 반지름을 지금 넣으려다가 제가 정지한 건데 0.6을 지금 배척에다가 넣는 거 아니에요. 2대1 배척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배로 해야 되죠. 그러면 1.2로 반지름을 정해야 돼요. 1.2 두 군데에 쓸 겁니다. 두 군데에 쓸 거기 때문에 다중 M 해가지고 여기하고 요렇게 보이나요? 자,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필렛을 1.2의 반지름으로 자르지 않기를 이용해서 넣어놨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트림해서 여기 직선을 잘라줄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치수 원점은 여기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 절반 치수의 원점이 요게 좀 이동이 될 텐데 여기로 이동이 되겠죠. 절반 치수의 원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위에 찍은 이런 치수들은 여기에 원점들이 잡혀 있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러면 트림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요거에 대한 파이 DG에 대한 원점만 여기로 이동이 됐죠? 그러면 요 위에 것들은 영향 없으니까 괜찮고
자, 여기에 이 뭡니까? G1 자리를 나타내는 두 번째 원점 자리. 요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원점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여기로 이동이 돼 버렸어요. 선을 자른 거를 따라서 이동이 됐어요. 자, 요거는 원점 위치만 살짝 이렇게 조절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호가 조그맣게 하나 있죠? 이거 브레이크에서 잘라야 되겠어요? 브레이크에서 잘라야 되겠어요? 자, 요 호 부분만 확대해서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호의 끝점, 자르기 할 때 또 호의 끝점. 자, 그러면 얘는 가는 실선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사실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인쇄하면은 자르든 브레이크로 잘라서 정리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로 그것도 다 잘라놨을 텐데 그닥 그렇게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 시간 없다 싶으시면 이런 정도는 그냥 브레이크까지 굳이 뭐 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어차피 출력되면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요런 거는 짧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는 이제 RG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RG라는 거를 표시해야 되겠어요. 요 정도로 치수를 좀 올려놓고. 자,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R 값들을 표시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두 군데의 R 값이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한번 DMR 해가지고 넣어 놓고 두 번째 요 R값 넣을 때 이거는 굳이 하지 말고 큐리더로 잠깐 지시선만 생기게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DMR 해가지고 호를 클릭해서 호의 방향을 지시선의 각도를 기울어지는 각도를 한 요 정도로 보고서 호에다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바깥으로 꺼내 보면은 1.2가 들어갔죠? 아, 선생님 0.6 안 뜹니다. 이거 배척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속성을 먼저 조절해 놓을게요. 아, 외부의 정렬이 또 적용이 안 됐네. 아이, 참. 그러면은 이 옆에다가 그 DMR 대충 하나 해가지고, 아, 참, 요거를, 호를 대충 하나 그려 놓을게요. 아잉, 짱나. 자, 요런 식으로 호를 하나 대충 그려 놓고, DMR 해가지고, 요런 거에다가, 이건 뭐 그 안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게 회전됐는지, 안 됐는지, 아, 외부 정렬 어이, 짜증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고 볼게요. 아, 매개 변수 쓰는 게 차라리 낫을까? 아, 됐다. 자, 외부의 정렬 요거 TOH 변수 조절했고 TOFL 조절했고 자, 그러면 요거가 적용이 제대로 됐으니까 요 놈을 매치 프로퍼티에서 요렇게 얘를 맞춰 놓으면 되겠네요. 요 놈은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 없다. 자, 요렇게 해놓고 큐리더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리더 QL 해가지고 지시선만 여기다 하나 살짝 찍어 놓으면 되죠? 두 번째 점 찍고, 아이고, 기아공차 썼던 거구나. 자, 그러면은 요거 갔을 때 문자 위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괜히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요? 문자 위치 옮기면 어떻게 돼요? 보조선이 생겨버리죠, 요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각도 기울기를 좀 더 맞춰가지고 했었어야 되겠죠? 그것만 좀 더 조절하시고요, 나중에.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척이었던 상세도에서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2대1로 이렇게 확대돼 버린 치수들 요 축척을 조절하도록 합시다. 이 치수들을 선택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1차 단위로 가죠. 선형 치수 축척 요거를 2분의 1로 바꿔주면 다 원래 넣어야 될 치수 숫자로 바뀌죠. 네, 여기까지 이 상세도 마무리를 했고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부분 있었나요? 네, 없음 오라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자리는 상세도 어디에다 또 넣었어요? 오일실 부착관계. 그죠? 오일실 부착관계.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봤었죠. 자, 오일실 부착관계에서 그 축모대기 쪽의 규격을 이야기할 때 D1이라고 이야기할 자리가 요 축의 지름이었죠. 축의 지름 D1이 사실 베어링 안찌름 공식 6002였기 때문에 요거 파이 15로 우리가 찾아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 거는 이 D2를 규격에서 찾아서 썼었단 말이죠. D1이 축지름이 15파이일 때 D2는 몇 파이였어요? 표에서. 그렇죠. 13.1이었어요. 그 다음에 축모대기를 적용할 때 여기에 각도는 몇이었나요? 네, 15도에서 30도 중에 우리는 30도를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진 모서리들에 둥글기 붙인다 있었죠? 앞전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요거를 투상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필렛 값이 1 이상이 되면 요거 문제가 생긴다고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필렛 같은 경우는 R 0.5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2대1로 돼 있으니까 얘는 필렛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상세도에서 1로. 그죠? 그 다음에 요쪽에 필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 이상 써도 문제 없죠. 그죠? 뭐 이거는 뭐 R2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2대1이니까 R4 요렇게 넣어도 괜찮겠네요? 그냥 안전빵으로 갑시다. 참. R1으로 보고 곱하기 2에서 얘는 R2를 이렇게 넣는다.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필렛을 상세도에다 넣어야 될 값들을 정리한 셈이에요. 그죠? 작은 쪽 꼭지점 요거 작게 필렛 들어가야 될 꼭지점에 내가 넣어야 될 필렛은 R1으로 보고 크게 넣어도 되는 필렛 쪽은 R2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필렛부터 하고 D2 값과 각도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을 넣을 때 이거는 자르지 않기 요걸로 갈게요. 나중에 또 브레이크 잘라내기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보는데 얘는 작은 거 1 먼저 넣습니다. 요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필렛 또 들어가서 반지름을 이번에는 2로 바꾼다고 했죠. 어디에요? 여기하고 요렇게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반지름이 2예요. 그죠? 여기는 반지름이 2예요. 반지름이 2. 여기는 R2로 넣은 셈이고 여기는 R1으로 넣은 셈이에요. 자, 그러면 치수 넣기 전에 요거는 브레이크로 선을 잘라야 되죠. 필렛 모서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 되는 게 제도에서 맞는 말이죠.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홀을 치수를 넣기 위해서 이 외형선 연장에서 그은 것들 브레이크로 자릅시다. 호의 끝점. 브레이크에서 또 호의 끝점까지. 요거는 또 가는 실선으로 바뀌어야겠죠.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자, 요쪽의 호도 브레이크로 잘라 놓을게요. 가는 실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DMR 해가지고 치수를 넣어줍니다. 아이고. 자, 요렇게 여기 필렛 하나 넣고 요 짝에다가 또 필렛 하나 넣고 자, 그러면 요거는 R1과 R2 요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그 나사 틈새 적용하면서 TOFL과 TOH 변수 적용된 거 요거 있네요. 요거를 매치 프로퍼티 원본으로 쓸게요. 자, 요거는 뭐 R1 정도는 조금 살짝 이렇게 올려도 되겠어요. 매치 프로퍼티 하느라고 선형치수 수척 들어간 거가 자동으로 적용이 다 됐어요. 그죠? 매치 프로퍼티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각도 치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각도 치수. dim A, dim 앵글. 뭐 요거 기울어진 선분 찾기 편하니까 선과 선으로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D2 값만 넣으면 되죠. D2 값만 넣으면 되죠. D2 값은 여기 꺾어진 애들 여기에서 첫 번째 원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갈 텐데 이거 절반 치수로 갈 거기 때문에 13.1 정도 될 때 두 번째 점을 딱 찍어가지고 절반 치수로 요거도 바꿀 거예요. 자, D맨 리니어 가가지고 여기 끝점, 호의 끝점이 아니고 그 뭡니까? 연장에서 그은 거 끝점 이렇게 잡아서 13.1 비슷하게 나왔을 때 두 번째 원점을 찍었어요. 자, 여러 줄 문자 들어가가지고 M 들어가가지고 원본 치수 숫자 그냥 지우시고 %C 13.1 해가지고 확인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서도 얘는 그 상세도 X, 즉 나사 틈새 할 때도 절반 치수 한번 썼어요. 8.4파이. 요거를 매치 프로퍼티의 원본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13.1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난리 부르스죠? 치수 숫자 요거 클릭해서 위치만 조절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상세도에 대한 치수들은 잡았습니다. 물론 거칠기를 이야기하기는 해야 돼요. 거칠기는 이야기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거칠기도 여러분이 오일실 부착관계 잘 보시면 여기가 X, 여기도 X 이렇게 여기는 아니다. 그냥 떠드는 것보다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기울어진 부분에만 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각도 치수 들어간 거 여기에만 거칠기 X가 들어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X인데 내가 거칠기를 안 놓고 그냥 가죠. 왜 거칠기를 안 놓고 갈까요? 요거는 축입니다.
축처럼 원통형 가공하는 것들은 주로 다듬질이 중다듬질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중다듬질이 거칠기 X인 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나 뭐 오일실이 닿는 자리, 뭐 오링이 닿는 자리 그런 데들을 거칠기 Y 정도 적용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거칠기 얘가 생략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동안 축을 넣을 때 이런 키움의 국부투상에도 거칠기 하나도 안 넣고 했던 거예요. 요 깊이 들어가는 요런 거에도 거칠기 안 넣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1대1 도면 축의 부품도 정면도로 와서 기입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축에서도 국부투상이 적용된 키움 자리 중심으로 먼저 치수를 넣었죠. 그러면 이쪽에 키움에 대한 국부투상 치수들을 먼저 가봅니다. 일단 중심선이 좀 제가 길게 해놨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눈에 거슬르니까 중심선들 길이만 좀 깐충거려 놓을게요. 자, 요래 놓고 선형치수 가가지고 먼저 B1의 값을 이야기할 때 축에다가 일반형일 때 축이 일반형이면서 그러니까 키가 묻힌 상태에서 이거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얘는. 그러면 B1의 허용차가 이럴 때는 대문자 N9였나요? 그죠? B2일 때 보수 쪽이 대문자 JS9였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N9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R값을 표시하는데 DMR 표시하는데 이거 괄호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R3 요거 뜨는 거에다가 참고로 괄호 해도 되고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그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문자 R 괄호로 요거 참고로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뭡니까?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키에 요렇게 전체 길이를 설명해 놔야 되죠. 키의 전체 길이를 설명해 놓는데 요거 치수공차 표현해 놔야 되죠. T1, T2의 허용차를 참고로 여기다 쓰자고 했어요.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해가지고 그거 쓸 건데 문자의 높이는 2로 바꿔놓고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해가지고 요렇게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스택으로 바꿔주면 치수공차 표현이 되죠. 우리가 T1, T2에 대한 허용차 키움에다가 이거 자꾸 넣을 거기 때문에 스택 치수로 적용되고 이거 컨트롤 C 해놓으면 좋죠. 컨트롤 C.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번에는 T1 값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T1 값을 넣을 거예요. 깊이 값이죠. 역시 선형치수 이용해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은 퍼펜큘라 이렇게 잡으면 치수 숫자가 요 아래쪽으로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 줄 문자 들어와서 커서를 뒤로 보내가지고 스택 치수 아까 복사했죠. 컨트롤 V 해주면 요거 들어왔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배치해 놨고 이게 뭡니까? 국부투상하고 요게 겹쳐 있네요. 요거 살짝 요렇게 내려놓고 치수 숫자 위치를 좀 더 조절해 놓고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웍스에서 투상할 때 요거 60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뭐도 이야기했어요? 좌우 대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간격하고 다르다고 확인했었죠. 그냥 성급하게 이거 넘어가면 여기 치수를 위치에 대한 치수를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틀리게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요거 기준으로 웍스에서 이야기했던가 그렇죠? 요쪽으로 치수 안 넣고 여기 치수를 위치 치수를 넣는 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역시 이 선형 치수로 키움의 위치를 웍스에서 이거 15 이렇게 봤던 거 요거 마저 넣어놨어요. 키움 하면은 실측하는 이 길이하고 위치 치수 요런 거는 꼭 빼먹지 마세요. 위치 치수 요거 빼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 작은 키움에 대해서 역시 넣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B1의 값은 N9가 되겠고요. 허용차가 N9 들어가야 되겠고 N9 아유 귀찮은데 R값을 저거 카피해서 에이, 그냥 갑시다. 반제림이 다르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이건 그냥 해야지 뭐.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 길이 치수를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요거 넣을 때 치수 공차를 복사한 거 컨트롤 V. 아우 되게 편하게 하죠? 새로 뭔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 요래 놓고 이제 T1의 값을 잡아봅시다. T1의 값도 역시 여기 중간점에서 두 번째 점을 PER, 퍼펜큘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고 2.5 요거 들어갈 때 역시 치수공차 복사했던 거 커서를 뒤로 보내가지고 컨트롤 V. 아유, 컨트롤 C, 컨트롤 V만 알면 회사 생활 참 편해요. 자, 요거의 위치 치수를 또 넣어보면 요 끝단에서 요걸로 우리는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죠? 자, 요거 나는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작은 키움에 대해서 국부투상하고 T1 값 위치 치수 요렇게 해서 웬만한 거는 다 넣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필렛 들어갈 자리 있죠? 어디 필렛 들어가야 돼요? 베어링이 조립되는 자리들이죠. 여기가 양쪽이. 베어링 조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코너를 우리가 다 넣었던 거죠. 네, 요거 빼먹지 말고 0.3이었나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DMR 갈 때 화살촉을 호에다가 딱 맞춰 놓으시고 여기다 딱 클릭. 0.3 들어갔네요. 또 여기도 dim 라디우스 할 때 R 값을 0.3으로 넣었는데 화살촉의 끝점이 호에 접하게 찍었어요. 길기는 요 정도면 적당하고. 자,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나머지는 축에 대한 웬만한 치수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봅시다. 맨 왼쪽에 있는 축의 지름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아까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랬죠?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인데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축이 회전하는 거죠. 여기 자리잖아요.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가 요 지름을 지금 넣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축이 이렇게 투상이 회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의 끝단이나 과제도면에서 오른쪽 끝단이 같은 자리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축이 회전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베어링의 내륜이 회전하는 겁니까? 정지하는 겁니까?
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베어링이 6002였기 때문에 요게 15파이였어요. 내륜이 회전하는 하중일 때 축지름이 18 이하이니까 아이고 가려졌네. 18 이하일 때 얼마였나요? JS5로 돼 있죠. 아, 요거 가려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JS5 이렇게 돼 있어요. 축이니까 이거 소문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축지름 값을 15파이만 넣는 게 아니라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요거 15파이만 넣는 게 아니라 JS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교무실에서 물통을 안 갖고 왔더니 아유 목이 말라 죽겠네. 자, 그러면 요거 15파이 JS5 요거는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규격에서 적용한 셈이고, 아, 여기에 거칠기는 뭐를 써야 될까? Y를 넣어야 되죠. 기아공차는 뭐를 넣어야 될까? 흔들림, 원주 흔들림을 적용해야 되겠고, 그죠? 그거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X방향의 값을 주는데, 요거는 여기가 이 18파이 원통의 값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짜투리로 놔도 된다고 했죠. 웍스에서. 요거 X방향 치수는 안 넣을게요. 요 짝으로 와가지고 봤을 때 이 18파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18파이는 어느 거하고 조립이 되는 축이에요? 기어하고 키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C 그냥 소문자 H6 요렇게, 아이고 이걸 왜 앞에다 썼냐? 아유, 커서를 뒤로 안 보내놓고 썼네요. 요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거칠기 뭡니까? 키움으로 조립되는 헐거운 끼워 맞추면 되고 끼워 맞춤만 있고 운동은 없는 거죠. X예요. 요건 끼워 맞춤 안 나올 거고 기아공차는 역시 흔들림 허용차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세이브 일단 해 놓으시고, 자, 도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적용해야 될 요 치수는 수나사에 가는 나사 적용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앞서 나사 틈새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수나사 M10에 가는 나사 피치값 1.0 적용해서 나사 틈새 설명할 때 많이 요거 이야기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치수를 역시 선형 치수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치수 가서 아이고. 자, 끝점 잡아가지고 얘는 M10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자, 곱하기 1.0 자, 요래 가지고 아래쪽으로 요렇게 당겼어요. 그러면 이 나사의 구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사의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거예요? 축의 요 끝단에서부터 나사 틈새 G1, G2의 기준이 되는 요 단의 끝점에서부터 요렇게 치수를 넣어야 되죠. 네. 자, 요 구간에 대한 치수를 역시 요렇게 16으로 넣게 되고, 아, 상세도하고 너무 가깝고 개별 주소도 교차가 좀 되네요. 개별 주소 살짝 쿵 요렇게, 아, 요 위쪽으로 좀 당겨 놓을까? 여기쯤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괜찮겠지. 아, 다른 거 치수할 때 좀 더 옮기도록 하고 상세도의 위치를 좀 더 조절을 해 놓을게요. 한 요 정도. 일단 요 정도로 이동을 시켜 놓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자리는
풀리하고 끼워 맞춰지는 이 축 지름의 치수를 넣어 볼까 합니다. 키홈으로 조립되고 있어요. 풀리와 축이 키홈으로 쐐기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끼워 맞춤이겠습니까?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은 없죠? 헐건 끼워 맞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H6 뭐 요런 걸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소문자 H6 요런 걸로. 네. 자, 그러면 선형치수 역시 들어가서 축의 끝점들 요거 선택해서 12파이죠. %% C. 오늘따라 진짜 타이핑이 되게 귀찮네. 마음이 자꾸 프린터기 쪽으로 가 있어서 그러나. 자, 그러면 요 12파이 요 가공되는 X방향 구간의 치수도 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19 나오네요. 19. 요 살짝 더 올려놓고. 자, 12파이 여기에다가는 거칠기를 나중에 역시 X 넣을 건데 축은 원통형의 이 축은 중다듬질로 거의 가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거칠기를 도면에서 생략하는 걸로 가겠죠. 일단 요거는 거칠기 X 적용할 자리다. 요렇게만 보고 그리고 기하공차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 더 생각은 해야겠죠. 기하공차는 흔들림, 원주 흔들림 그거 적용하겠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베어링이 끼워 맞춰지는 축지름이죠. 자, 이러했을 때 베어링을 우선해서 우리는 끼워 맞춤 적용해야 돼요. 그죠? OLC를 기준으로 생각 안 해요. 그죠? 요거에 우선을 둔다는 거죠. 자, OLC에 대한 것으로 간다면 여기 베어링이 6002였기 때문에 파이 15지만 OLC이었다면 이 축에 대한 허용차를 적용할 때 H8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어링을 우선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간다?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허용차로 간다. 그러면서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륜이 회전하는 거죠. 내륜이 회전하는 하중일 때 18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5파이가 18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JS5였던 것이죠. 그것이 앞 시간에 잠깐 보던 베어링 끼워 맞춤 허용차 몇 항이었냐면은 32항 32항의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 내륜이 회전하는 하중에 축지름이 18 이하일 때 JS5다. 요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오일실에 대한 허용차를 적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선형치수로 역시 이 베어링이 끼워 맞춰지는 요 자리에 15파이 요거를 넣기 위해서 %C 15파이 JS5 요것도 좀 멀긴 멀죠. 형상의 위치는 여기인데 치수 숫자의 위치가 여기로 떨어져 있어서 해독할 때 좀 멀리 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 요 정도는 그래도 그냥 갑시다. 요 정도는 떨어져 있어도 갑시다. 자, 그러면 X방향의 거리값을 얘에 대한 X방향, 틀릴 뻔했다. 요 끝점하고 축에 못따기 적용된 OLC 부착관계에 못따기 적용된 여기 끝단까지 이렇게 2, 4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전에 베어링의 코너부, 구석부, 둥글기 규격, 요거 H값, 어깨 높이 H값 이야기했던 거 있죠? 18파이에서 15파이 요랬을 때 요거 반지름으로 가면은 요 간격이 1.5밖에 안 되죠. H값이. 그죠? 그거 기억나죠? 그 33항이었나요? 33항이었나? 그랬을 때 어깨 높이가 이게 아슬아슬했다. 1.0만 넘어가도 되는 거였는데 간신히 그래도 그 범위가 나왔으니까 안전한 설계였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거칠기 Y 주는 건 너무 지나쳐요. 그죠? 요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칠기 Y 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리수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안 할 거고 어디에다 넣을 거다? 야중에 거칠기 넣을 때 15파이 요 원통을 이야기하는 요 15파이 여기에만 우리가 거칠기가 넣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기아공차는 흔들림, 원주 흔들림 여기 적용할 자리고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치수 중에 하나였던 18파이 구간이 60 요거 꼭 나와 있어야 되죠. 60 여기에 꼭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는 본체의 자리도 60이 딱 되어 있는 거란 이야기도 막 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웍스에서도 요거 회전 보스 베이스 설계할 때 어떻게 갔었어요? 전체 치수를 넣고 여기를 짜투리로 갔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 치수만 마저 넣을게요. 전체 치수만 마저 넣을게요. 자, 그러면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요 축의 끝단에서부터 여기 끝단까지 해가지고 131로 우리가 웍스에서 갔던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치수 제가 기입한 거하고 여러분이 기입한 거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분? 문제 없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거칠기나 그런 거를 넣기 위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은 거칠기 Y만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 왔으니까 거칠기 묶음 중에서 Y만 가져올게요. 요거만 딱 요렇게 가져와서 어느 쪽에다가 갖다 놓을까? 요런 데다가 하나 갖다 놓고 헐건 끼워 맞춤된 요런 자리 피하고 베어링 끼워 맞춰진 15파이 JS5 여기에 12시 방향의 거칠기 Y를 잡아 놓을게요. 근처점 해가지고 요 정도 여기쯤에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러면은 반대편에도 베어링 자리가 또 있었죠. 베어링과 끼워 맞춰지는 자리 있었죠. 여기 와서 또 어느 거였어요? 여기도 파이 15 JS5 요거였죠.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로 살짝 이동해 놓고 역시 12시 방향의 거칠기를 놓는데 15 JS5 요 치수 보조선에 꼭 찍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18H6 요런 데다가 잘못 놓을 수 있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거칠기 Y까지는 두 군데 이렇게 잡아준 셈입니다. 나머지 헐거운 끼워 맞춤된 자리들 요런 데는 거칠기 X였기 때문에 도면에서 생략한 셈이고요. 그러면은 거칠기 부호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칠기부호를, 대표 거칠기부호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요쪽에서 쓴 거 요거 하나 카피해 놓을까요? 어제 그 기어에서 요거 한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거칠기부호, 대표 거칠기부호 카피해 놓고, 축은 부품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2번. 그래요. 그 다음에 X와 Y만 쓸 거기 때문에 제거 가공 안함 요거 지우기 위해서 선만 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만 이렇게 하나 끝점에서 그려놨고 지웁니다. 그리고 요 X와 Y를 그대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move 요 끝점 맞춰서 이렇게 딱 클릭해 놓고 괄호 표시 요거에 콤마만 지우면 되죠. ed 텍스트 에디트 들어가서 요거 싹 지우고 괄호만 남기고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은 다 썼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축 부품도를 작도할 때 대표 거칠기 밑에 뭐 쓰는 거 까먹지 않아야 될까요? 전체 열처리. 그래요. 자, 그거 뭡니까? 기어에서 우리가 열처리, 기어치브 열처리 써놓았던 거 있죠? 요거 가져다가 편집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카피해가지고 요렇게 여기쯤에다 클릭해 놓고 자, 얘를 전체 열처리라는 거로만 싹 바꿉시다. 한영 전환하고 요거는 KS 규격 PDF 파일에 주소 작성 예시 46항이었나요? 주소 작성 예시에 전체 열 처리에 대한 힌트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까지 대표 거치기까지 했고 이제 기하공차 기입하는 것이 남았네요. 기하공차 기입하는 게 남았네요. 먼저 데이텀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데이텀을 잡아 보도록 하는데 뭡니까? 데이텀을 잡는데 일단은 앞서 한 것들 중에 이런 거 있네요. 기어에서 우리가 데이텀 잡았던 거 있으니까 요 데이텀을 카피해서 쓸게요. 대충 요 근처에 이렇게 놔두고 축은 데이텀 문자가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본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을 하는 거니까 본체에서는 2개 정도 썼겠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C가 됐던 것 같네. 데이터 문자는 C로 바꿔줄게요. C로 바꿔놓고 요거 선의 길이만 뭐 스트레치로 적당하니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요 정도 되면 되겠어요. 자, 요래 놓고 move 해가지고 얘를 옮기는데 중심선 저는 안 늘리고 이렇게 싹 해버려요.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얘를 데이텀 C를 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여기를 끝점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끝점 잡고 출력하면은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예리한 사람은 요거 알아보기는 하지만 자, 요 정도는 뭐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거 데이텀 C가 잡혔어요. 데이텀 C가 잡혔는데 요쪽에 오른쪽에 파이 12H6 여기에다가 위에 기하공차를 넣을까 아니면 요쪽에다가 그냥 기하공차를 가는 시선 추가해서 넣을까 요 두 가지 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 공간을 보니까 여기 위에는 우리가 상세도들을 배치해 놔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죠? 상세도들을 배치해 놔가지고 불편하고 요 밑에다가 가는 시선 추가해가지고 톨러런스 명령으로 바로 기하공차 기입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면에서 12H6에다 가는 시선 이렇게 길게 좀 가고 요거는 좀 짧게 가고 가는 시선을 추가해 볼게요. 자, 요렇게 좀 요거는 길게 가고 요거는 좀 짧게 너무 소소하게 요렇게
추가해 봤어요. 자, 그러면 TOL 명령을 쓰면은 기하공차 기입틀이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12H6 요쪽에 흔들림 공차를 적용할 거고, 원주 흔들림 적용할 거고, 데이텀은 C이고, 또 15 여기에도 원주 흔들림 적용하고, 데이텀은 C이고, 요렇게 기입할 텐데, 우리가 봤을 때 10초가 18 이하의 5급 기준, IT 5급 기준일 때, 요거의 공차 값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 마이크로메타로 되어 있나요? 그죠? 그러면은 공차 값 미리로 환산해서 0.009 요렇게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2파이가 됐던 15파이가 됐던 다 10초가 18이야.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8인가요? 제가 잘못 기억했군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다 기억났는데 지금은 머리가 녹슬어갖고 하나씩 조금 틀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0.008로 공차값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이거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하공차 기입들 하나만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카피해서 여기다 또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하려고 미리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TOL 들어가서 원주 흔들림 0.008 데이텀 C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무브에서 먼저 여기다 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카피해서 왼쪽 위 끝점을 선택하고 갖다 놓을 때는 요 끝점에다 딱 클릭하기. 이거 하나 더 해야 되죠. 어디에다 해야 될까? 여기에도 해놔야 되죠. 왼쪽에도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18H6이 됐건 15 파이가 됐건 둘 다 10초가 18 이하에 포함되는 애들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쌤 18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8초가 30 이하로 해가지고 9 마이크로메터 요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초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과에는 18이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일 때는 18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8 마이크로메터 적용했던 앞서 8 마이크로메터 적용했던 얘를 오른쪽에 적용했던 요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활용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쪽에 이 치수들이 너무 가까워서 저는 치수들이 좀 가까워서 살짝 요렇게 요거 당겨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가는 실선은 살짝 짧은 거 해놓고 가는 실선 요거 요 정도 길이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기입틀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기입틀을 붙이고 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는 실선 요렇게 잡아가지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카피로 그냥 아싸리 가버릴까? 오른쪽 위 끝점 잡아놓고 두 개 갖다 놓고 요거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우기. 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봤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기하공차 적용이 됐고 여기 기하공차 적용이 됐고 여기 기하공차 적용이 됐고 여기도 적용이 됐고 순하사 가공한 여기만 기하공차 빼먹고 나머지는 다 했죠. 그죠? 확인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축 부품도에 거칠기, 치수와 거칠기,
치수 중에서도 뭐 치수오형차 이런 것들도 다 3.5 치수오형차 이런 것들도 다 넣었고, 그죠? 끼워 맞춤 오형차도 다 넣었고, 그리고 거칠기, 기하공차 이런 거, 기하공차 이런 것도 다 넣었고, 완성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작업으로 축에 순화사가 나 있다면 주석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는 분? 남긴다, 지운다. 센터 구멍. 그죠? 센터 구멍, 남기는 것으로 갈지, 센터 구멍, 남기는 것으로 갈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로 갈지, 요거죠. 축에 순화사가 나 있다 그러면. 요거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순화사가 나 있는데, 여기에는 남아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호칭 지름이 지금 안 보이네. 얘는 M10이잖아요. M10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는 나사로 해고 1.0이죠. 그랬을 때 이게 나사산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는 실선 돼 있는 곳까지 이렇게 돼 있는 셈이에요. 요거를 한번 저만 잠깐 측정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내경이 골지름 안쪽이 8.89파이가 이렇게 나와요. 8.89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반지름으로, 8.89, 반지름으로만 이야기할까? 8.89파이, 지름으로 그냥 이야기합시다. 지름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나사부를 또 1 곱하기 45도 갔기 때문에 이게 8파이밖에 안 남아요. 8파이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일에 센터 구멍을 쓸 때 A타입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호칭 지름이 센터 구멍의 호칭 지름 D가 2가 된다면 이렇게 60도 기울어지는 여기 바깥이 60도 기울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 바깥 지름 대문자 D 요것이 4.25 요렇게 되죠. 4.25 파이 인셈이죠. 못따기 적용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지름은 8이었어요. 8파이였어요. 8에서 4.25 빼면은 3.75 뭐 그렇게 나오죠. 3.75 나오죠. 그럼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면은 3.75를 나누면 1.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남겨두면은 요거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죠? 뭐 그런 면에서 요런 거는 그냥 남기지 않는다. 이거로 자꾸 생각하면 무난해요. 축에 순환사가 나 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센터 구멍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아싸리 이렇게 그냥 쫙 가버리세요. 남겨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과제도면은 다른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과제도면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바이스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이스라는 것이 그런 거에 좀 매치가 되는 부분 같아요. 아이고 이게 한참 뒤에 있는 거라 가지고 조금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아따 그냥 뒤에서 찾을 걸 그랬나? 요렇게 해놓고 페이지를 그냥 넘길게요. 밀링잭 이런 거, 여기부터가 바이스네. 쪼 있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치공구들이죠. 주로 치공구들인데, 바이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네. 자, 요런 게 바이스예요. 요런 게 바이스고,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 교실에 있는 바이스하고 모양은 좀 달라요. 모양은 좀 다른 건데, 요런 경우는 보면은, 요쪽에 축에 순화사
이거 불완전 나사부가 적용되는 자리예요. 요거는 여기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암나사가 있죠. 암나사가 있죠. 여기 축의 끝단에 암나사가 표시가 돼 있죠. 요럴 경우는 남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요런 경우는 요쪽에다가 아예 주소를 갈 때 여기는 남기지 않는다라고 표시해 놓고 요쪽은 아예 도시가 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소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단 60도 기울어지는 거 그런 거는 표시를 남겨야 돼요. 선으로 남겨놓고 요거에 대한 외경 치수 넣는 거 하고 이 각도 치수 정도는 넣어야 돼요. 서영씨 요런 거 나오면 짜증나겠다. 산업기사에서 요런 치공고 안 나오기를. 비나이다. 기능사 수준에서는 낮아요. 빈도가 훨씬 낮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회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말제 회차이기 때문에 좀 수험자가 많이 몰려요. 우리가 접수할 때도 피틱이었죠? 그런 것처럼 응시자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촉이 좀 요즘에 감이 좀 있나 없나 장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감히 제 촉은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하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센터 구멍에 대한 주소를 좀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 거였어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대충 이거 하나 잡아야 되죠. 일단 요거 짝대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거 선 그리는 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세로 방향으로 선 그리는 거부터 가는 실선으로 살짝 쿵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짧게 길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3mm로 이렇게 상대극좌표로 갈 정도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로만 선을 잡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선을 잡을 건데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교점에다가 첫 번째 점을 잡을 거고 두 번째 점 잡을 때 첫 좌표에서부터 이렇게 회전각을 생각하면서 상대극좌표를 두 번째 좌표에다 넣을 거예요. 골뱅이 일단 때려 넣고 거리값은 3으로 가고 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첫 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셈이기 때문에 얘는 30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선 그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언능 메모 3, 2, 땡. 자, 그러면 요거 가볼게요. 라인 그리기 해가지고 이거 직교 켜져 있으면 좀 불편하기는 할 겁니다. 상대극좌표로 첫 번째 점은 교점으로 잡고 두 번째 좌표를 이렇게 상대극좌표로 가도록 합니다. 네. 자, 라인 들어가서 교점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이야기할 때 골뱅이 3, 꺽쇠 30. 자, 요래 라인 그려졌나요? 밑에 거는 또 안 그리겠죠? 미러. 그죠? 미러 해야 되는데, 데이텀 부호가 너무 가깝네. 요거는 좀 조절하긴 해야겠다. 요거 데이텀을 살짝 이동을 시킵시다. 무브 명령으로 데이텀 화살촉하고 이게 겹칠 것 같아서 데이텀 화살촉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준점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놨어요. 그래 놓고 중심선을 요 끝점 클릭해가지고 요거 적당하니 이렇게 늘렸어요. 요래야 미러 했을 때 가는 실선 요게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살짝 데이텀을 이동시키고 중심선도 좀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미러해도 안전하겠네요. 미러. 자,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반드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큐리더를 이용해서 가도록 할 텐데, 주석은 여러 줄 문자로 가고, 화살촉을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으로 하는 게 속편해요. 그 다음에 부착 탭에서는 맨 아래 행의 밑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은 요 끝점으로 잡고 두 번째 점 여기 클릭하고 세 번째 점 안 하고 엔터 3번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아이고, 왜 라인으로 가냐? 말하면서 엄한 거를 했네. 설정 봅니다. 여러 줄 문자에 화살촉은 없음, 부착은 맨 아래행의 밑줄 해놓고 여기 클릭해서 두 번째 점은 한 여기쯤으로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안 해요. 엔터 3번. 자, KSA ISO 6411 해놓고 A에 2 슬래시 4.25. 자, 요렇게 센터 구멍에 대한 주소는 요거 마무리 저랑 같은 것으로 됐죠. 오늘은 타이핑 제가 한 거 틀린 거 없죠? 네, 저 A2 다시 4.25 저건 외우라고 하죠. 그래요. 요거로 가면은 무난해요. 보통 다른 거 나와도 요거 정도로 가도 무난한데 어떨 때는 안 되냐면은 요런 상황일 때는 달라요. 즉 호칭 지름을 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M4였을 텐데 요거 나사산 탭을 내야 되죠. 축에다가 요때는 M4였단 말이에요. M4 그죠? 아까 뭐를 남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D값 요거 남겨야 된다고 그랬죠. 60도 기울어지는 D값 요 직경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M4보다 작은 호칭 지름을 쓰되 여기가 나와야 돼요. 즉 M4보다 바깥 지름 D가 더 커야 돼요. 4.25도 크기는 커요. 4.25 요거로 갔을 때 요거로 4.25 D를 봐도 크기는 커요. 근데 선이 정리되고 나면 되게 짧게 보여요. 치수를 찍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A 2.5였나? 그렇다면은 이게 5.3 이런 식으로 D값이 있을 거예요. 2.5 정도면은 이 암나사 가공하는 M4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5.3으로 이렇게 D값을 갈 경우 여기가 선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치수 작업하기도 편해요. 요럴 때는 살짝 하나 더 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암나사가 어떤 호칭 지름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져요. 태준 씨 오케이? 네. 호기심 천국.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축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해 주시기 바래요.